나는 결혼 생활이 영원하다고 믿었다. 적어도 그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가 죽은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병원에서 그녀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는 순간 내 가슴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여보, 미안해. 딸아이를 잘 부탁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나는 그녀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깊숙이 숨겨진 상자 하나, 그 안에 낡은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라벨에 적힌 글씨, 우리 딸 지은이에게. 내 손이 떨렸다. 왜 나에게가 아니라 딸에게? 호기심인지 아니면 불안인지 모를 감정이 솟구쳤다.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은아, 엄마야. 이 테이프는 내가 16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 들어라. 하지만 만약 엄마가 일찍 가면 아빠 몰래 들어. 이건 우리만의 비밀. 그 순간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테이프 속 안에는 나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 내가 모르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족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다. 결혼 전 그녀는 밝고 자유로운 여자였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꿈을 줬던. 하지만 나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면서 모든 게 변했다. 내 가족의 압박. 특히 어머니의 그 끝없는 간섭. 그런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싫어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일 제대로 못하네. 애도 못 낳아.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냥 지켜봤다. 엄마가 그러시니까 참아. 내가 한 말이었다. 바보같이 테이프에서 아내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엄마는 내 아빠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이 날 갉아먹었어. 내 할머니의 그 독설, 내 아빠의 침묵. 매일매일 죽어가는 기분이었어. 듣고 나니 숨이 막혔다. 왜 그녀가 그토록 피곤해 보였는지, 왜 밤마다 혼자 울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테이프는 더 깊은 비밀을 드러냈다. 그녀의 병, 그 암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뿌리는 내 여동생이었다. 여동생은 결혼 후 우리 집에 자주 들락거리며 아내를 괴롭혔다. 언니, 왜 그렇게 무능해? 오빠가 불쌍해. 심지어 돈을 요구하고 아내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아내는 그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왜? 내가 가족을 사랑하니까. 테이프 속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지은아, 너는 그러지 마.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마.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자신을 잃지 마. 나는 테이프를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그녀의 유언이었다. 딸에게 남긴, 하지만 나에게도 들려야 할 이야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다음 날 테이프를 이어 들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프 두 번째. 아내의 목소리가 더 차분해졌다. 지은아,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줄게. 엄마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아빠처럼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지? 그런데 내 아빠를 만난 게 실수였을까? 아니, 너를 낳았으니까 후회하지 않아. 그녀는 웃는 듯 했다. 하지만 곧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결혼 후
내 할머니는 날 시집살이라고 불렀어. 매일 청소하고 요리하고 내 아빠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했지? 심지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망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의 그 말들, 나도 들었지만 그냥 넘겼다. 엄마 성격이 그래 변명이었다. 테이프는 이어졌다. 내 이모, 내 아빠의 여동생은 더 나빴어. 결혼식 날부터 날 무시했지. 오빠가 왜 이런 여자를 하면서. 그리고 집에 올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엄마가 안 주면 내 아빠에게 일러 바쳤지. 내 아빠는 항상 동생 편이었어. 그 부분에서 내 가슴이 아팠다. 맞다. 여동생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나는 아내에게 좀 주자라고 말했다. 아내의 저축을 털어서. 그녀는 그걸 테이프에 다 기록했다. 지은아, 너는 그런 가족에게 휘말리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의 듣다 보니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녀가 이 모든 걸 혼자 참았을까? 나 때문인가? 내 무관심 때문인가? 테이프 3번째로 넘어가자 그녀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병이 깊어진 시기였다. 요즘 몸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하시네. 하지만 어떡해. 내 할머니가 또 왔어. 병원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 하면서. 내 아빠는 그냥 고개 숙였어. 나는 그 장면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투덜거릴 때 나는 엄마, 그만해라고 말하지 못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바보같이 테이프에서 아내는 울었다. 지은아, 엄마는 후회해. 내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신을 잃었어. 너는 강해져. 누군가 내 자존심을 짓밟으면 맞서 싸워.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고통을 이제야 느꼈다. 하지만 늦었다. 그녀는 이미 떠났다. 테이프를 다 듣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딸에게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그들의 잘못을 직면하게 해야 한다. 복수. 아니, 정의. 그녀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니는 웃으며 왔다. 왜, 아들. 아직도 슬프니 나는 테이프를 틀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내의 유언이에요. 엄마가 한 짓들 다 알아요. 어머니는 부정했다. 그년이 과장한 거야. 난 내 행복을 위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아내를 괴롭힌 대가로 우리 관계 끝이에요. 어머니는 울면서 나갔다. 그날 내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테이프 4번째. 아내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지은아, 엄마의 친구들에 대해 말할게. 결혼 전 나한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 하지만 내 아빠 가족 때문에 다 멀어졌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특히 내 할머니가 내 친구들을 천박하다고 비하했어. 심지어 결혼식에 초대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그걸 기억했다. 아내가 친구들을 초대하려 할 때 어머니가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친구들은 서서히 사라졌다. 테이프에서 그녀는 말했다. 외로웠어. 내 아빠는 일만 했고 가족은 날 무시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 하지만 내 할머니가 그마저도 비웃었어. 취미로 돈 버는 거, 분노가 다시 솟았다.
아내의 재능을 짓밟은 건 우리 가족이었다. 테이프 5번째. 병이 발견됐을 때 엄마는 무서웠어. 하지만 내 아빠에게 말할 수 없었어. 왜? 내 아빠가 걱정할까 봐. 그리고 내 이모가 또 돈을 요구하던 때였어. 여동생의 그 탐욕. 아내는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자신의 돈을 썼다. 나 몰래. 지은아, 너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듣고 나니 내 잘못이 너무 컸다. 나는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이제 여동생 차례였다. 나는 여동생을 불렀다. 동생아, 올래. 그녀는 웃으며 왔다. 오빠, 왜? 돈 필요해. 직설적이었다. 나는 테이프를 틀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그녀의 잘못을 나열했다. 여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그 언니가 왜 이런 걸? 나는 말했다. 내가 한 짓들 때문이야. 돈 훔치고, 괴롭히고. 이제 더 이상 안 줘. 우리 관계 끝이야. 여동생은 소리쳤다. 오빠,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가족. 너 때문에 아내가 죽었어. 그녀는 울면서 나갔다. 그 후 집은 고요해졌다. 딸 지은이는 아직 모른다. 테이프를 그녀에게 줄 때가 올 텐데. 하지만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 아내의 목소리를 따라 나 자신을 찾기 위해. 테이프 6번째. 지은아, 엄마의 꿈에 대해 말할게. 미술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결혼 후 포기했지? 내 아빠를 위해 그녀의 목소리가 아팠다. 후회하지 마. 너는 내 꿈을 좇아. 나는 그 말을 새겼다. 이제 나도 변할 때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의 그림을 전시하기로 했다. 그녀의 유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게 내 복수다. 가족의 무시를 뛰어넘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후회할 거다. 그들의 잘못으로 잃은 것들. 테이프가 끝나갈수록 내 마음이 단단해졌다. 아내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테이프 7번째. 아내의 목소리가 약하지만 강렬했다. 지은아, 사랑에 대해 말할게.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 그녀는 나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내 아빠는 착했어. 하지만 가족의 압박에 약했지. 그게 날 아프게 했어. 맞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항상 굴복했다. 테이프에서 그녀는 말했다. 한 번은 내 할머니가 날 때렸어. 내 아빠 앞에서. 그런데 내 아빠는 그냥 천마 화 풀어라고 했지. 그 기억이 떠올랐다. 아내의 뺨이 붉어졌는데 나는 사과조차 제대로 안 했다. 미안해. 이제야 그 말이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없다. 테이프 8번째. 병이 악화됐을 때 엄마는 테이프를 만들기 시작했어. 내게 남길 유산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너는 엄마처럼 되지 마. 자존심을 지켜. 누가 내게 상처 주면 도망치지 말고 맞서. 그 말에 내 가슴이 찔렸다. 나는 도망쳤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제 변화를 시작했다. 어머니에게 연락을 끊었다. 여동생도. 그들은 연락해왔다. 아들아, 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말했다. 아내의 고통 때문이에요. 엄마가 한 짓들.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몰랐어. 하지만 늦었다. 여동생도 오빠,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아니.
내가 변해야 해 라고 했다. 그게 내 답이었다. 테이프 9번째. 지은아, 엄마의 마지막 바람. 행복해져.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 그는 나름대로 노력했어. 그녀는 나를 변호했다. 왜? 사랑 때문인가?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넓은 마음. 테이프 마지막. 사랑해, 지은아. 그리고 여보, 만약 내가 이걸 듣는다면? 용서해. 그녀는 나를 예상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무너졌다. 용서. 그녀가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는데. 테이프가 끝났다. 나는 딸을 불렀다. 지은아, 이 테이프 내 거야? 왜? 딸은 물었다. 아빠, 왜? 나는 말했다. 엄마의 목소리야. 들어봐. 이 딸이 듣는 동안 나는 밖을 봤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삶처럼. 이제 나는 새로 시작한다.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여동생은 후회 중이다. 어머니는 병이 들었고 여동생은 빚에 쫓긴다. 그게 그들의 대가다. 나는 자유롭다. 아내의 목소리가 나를 구했다. 테이프를 다 듣고 난 후 나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혔다.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고통, 그 깊이를 이제야 느꼈다. 왜 더 일찍 기지 못했을까? 바보 같은 나 이 직장에 사표를 냈다. 이제 내 인생 살게요. 상사가 놀랐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내의 그림을 모아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녀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갤러리 주인이 물었다. 이 작품들 누가 그린 거예요? 나는 말했다. 내 아내. 세상을 떠난 이 전시회가 열렸다. 사람들이 왔다. 아내의 그림은 그녀의 고통을 담고 있었다. 어두운 색조, 하지만 희망의 빛. 한 관람객이 말했다. 이 그림, 슬프지만 강해요. 맞다. 그녀처럼. 어머니가 전시회에 왔다. 몰래. 나는 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아, 그녀가 불렀다. 나는 무시했다. 그게 내 복수였다. 무관심. 여동생도 왔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나는 늦었어. 라고 했다. 딸 지은이는 테이프를 들은 후 변했다. 아빠, 엄마가 왜 그렇게 참았을까? 물었다. 나는 말했다. 사랑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렸다. 아내의 유산. 삶이 조금씩 밝아졌다. 하지만 밤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용서해. 나는 중얼거렸다. 미안해. 사랑해. 그게 내 속죄였다. 테이프는 내 인생을 바꿨다. 가족의 배신, 아내의 희생.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잃은 사랑, 영원한 후회. 딸과 함께 사는 날들. 그녀가 웃을 때 아내가 보인다. 아빠, 엄마처럼 되고 싶어. 딸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 자신처럼 돼. 그게 아내의 바람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다. 여동생은 이혼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복수를 느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냥 공평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로잡았다. 전시회가 성공했다. 신문에 실렸다. 고인의 유작, 감동의 물결. 사람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녀는 가족의 압박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림으로 버텼죠. 그 말에 어머니가 전화 왔다. 아들아, 그만해. 내가 날 망치려 해. 나는 웃었다. 엄마가 아내를 망쳤어요. 전화를 끊었다. 여동생도 연락했다. 오빠, 도와줘. 빚이 많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했다. 그게 끝이었다. 딸과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 아내가 좋아하던 곳 바다를 보며 테이프를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 지은아, 바다처럼 넓은 마음 가져. 딸이 물었다. 아빠, 엄마 목소리 들려줄래? 나는 테이프를 틀었다. 바람 소리와 함께 그 순간 평화가 왔다. 하지만 깊은 곳에 분노가 남아 있었다. 가족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왜 그녀를 지키지 못했을까? 후회는 영원하다. 돌아와서 새 삶을 시작했다. 미술 학원을 열었다. 아내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왔다. 선생님,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요. 웃었다. 그녀가 봤으면 기뻐할 텐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소식 들었다. 가보니 쇠약해졌다. 아들아, 용서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다네에게 사과해요. 라고 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그 애를, 그게 처음 사과였다.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냥 떠났다. 여동생은 재혼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녀의 삶, 그녀의 선택.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딸이 성장했다. 아빠, 나 대학 가서 미술 할게. 말했다. 나는 고개 끄덕였다. 아내의 꿈이 이어진다. 테이프는 이제 유품. 가끔 듣는다. 그녀의 목소리, 내 안위를 지킨다. 시간이 흘렀다. 딸이 16이 됐다. 테이프를 제대로 줬다. 엄마의 선물이야. 딸은 들었다. 울었다. 아빠, 왜 엄마가 이렇게?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내 잘못이야. 가족 때문이야. 딸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할머니, 왜 엄마를 괴롭혔어요? 어머니는 놀랐다. 지은아, 하지만 딸은 할머니 잘못이에요. 라고 했다. 어머니는 무너졌다. 그게 추가 복수였다. 여동생도 만났다. 이모, 돈 때문에 엄마 아프게 했어요. 여동생은 부정했다. 하지만 딸은 테이프 들었어요. 라고 했다. 여동생은 도망쳤다. 이제 가족은 산산조각. 나는 홀가분하다. 아내의 목소리가 승리했다. 학원이 번창했다. 학생들이 많아졌다. 한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 제 꿈을 응원해줘요. 나는 항상 일하고 했다. 아내처럼. 밤에 꿈을 꾼다. 아내가 나타난다. 여보, 고마워. 웃는다. 깨어나면 눈물. 그녀의 부재가 여전하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복수는 끝났다. 후회만 남았다. 딸이 대학에 갔다. 미술대. 아빠, 엄마 덕분이야. 말했다. 나는 테이프를 보관함에 넣었다. 이제 그녀의 유언은 이뤘다. 어머니가 죽었다. 장례식에 갔다. 마지막으로. 아들아, 미안해. 그녀의 유언이었다. 나는 자라요. 라고 했다. 용서. 모르겠다. 여동생은 해외로 갔다. 소식 끊겼다.
그들의 삶, 그들의 대가. 나는 이제 혼자. 하지만 딸이 있다. 아빠, 결혼할게, 딸이 말했다.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아내의 교훈. 결혼식 날 테이프를 생각했다. 그녀의 목소리. 지은아, 행복해, 눈물이 났다. 손자가 태어났다. 할아버지 이 부르는 소리. 아내의 얼굴이 보인다. 삶의 순환. 테이프는 이제 가족 유산. 딸이 말했다. 아빠, 이 테이프 내 아이에게 줄게. 나는 고개 끄덕였다. 반복되지 않게. 내 인생, 아내의 죽음으로 바뀌었다. 비밀 카세트, 내 구원. 이제 평화롭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사랑해. 모든 게 끝난 지금 나는 한강을 걷는다. 바람이 불어온다. 아내의 목소리가 속삭인다. 너는 행복했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한다. 이제야 내 덕분에.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희생이 정당했나? 그 물음이 영원히 남는다.